자, 이 시간에는 1.3.2 복소수 곱셈에 대한 성질을 보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가 복소수의 덧셈을 할 때는 직교자 표계를 썼습니다. 이렇게 z가 a, b이면 z의 x성분이 a이고 y성분이 b인 a, b로서 두 복소수의 덧셈을 봤는데, 우리가 곱셈을 볼 때는 이 직교자 표기가 아니라 평각과 절대값을 써서 극좌표로 z를 나타내는 게 좋은데, 그런데 이 극좌표를 바로 나타내지 않고 이것을 직교자표 형태로 나타낸 극형식으로 나타냈었죠. 이 경우에 방향이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고 절대값이 r이니까 그것의 r배로 해서 이렇게 z를 극형식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곱셈할 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정리 1.16에서 만약에 두 복소수가 하나라도 00이면 두 복소수의 곱은 00이 되는데, 만약에 둘 다 00이 아니면 두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두 복소수의 곱은 절대값은 두 절대값의 곱과 같고 평각은 두 복소수의 평각의 합과 같아서 이렇게 극형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나타낸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소수의 덧셈과 마찬가지로 복소수의 곱셈도 곱셈에 대한 성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복소수에 대한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 이것은 복소수 G1, G2, G3이 있을 때 G1 곱하기 G 곱하기 G3, 이거는 G1 곱하기 G 곱하기 G3과 같다. 자, 이것을 증명을 하는데 지금 이 연산이 곱셈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걸 증명을 하는데 직교자 표계를 쓰면 좀 복잡하니까 이제 극좌표를 이용한 그 극형식으로 복소수를 나타내서 증명을 하면은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복소수를 G1, G2, G3을 이렇게 극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G1 곱하기 G 곱하기 G3, 자, G 곱하기 G3이 먼저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이걸 계산을 하면은 절대값은 두 절대값이 곱해지고 평각은 더해지니까 이렇게 계산됨을 알 수가 있고, 앞에 G1은 이제 그대로 따라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시 그 두 복소수를 곱을 하면 절대값은 두 복소수의 곱과 같이 되고 평각은 두 평각의 합과 같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절대값도 실수이고 평각도 실수니까 실수에 대한 결합법칙을 적용을 하면 앞에 절대값에서는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을 적용을 하고 뒤에 평각에서는 덧셈에 대한 실수의 결합법칙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됨을 알 수 있고, 자, 여기에서 다시 이 수두를 둘로 나누면 절대값이 이렇게 나눠지고 평각이 이렇게 나눠지고, 앞부분을 다시 나누면 G1 곱하기 G 곱하기 G3이 됨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게 이렇게 증명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합법칙이 성립이 됨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덧셈과 마찬가지로 항등원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먼저 정의를 한번 해보면, 자, 어떤 복소수 G1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복소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는 것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임의의 복소수 Z에 대해서 Z 곱하기 Z1은 다시 Z가 된다. Z가 다시 Z가 됐습니다.
G1을 곱하면 또 Z1 곱하기 Z는 다시 Z가 된다.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되면 우리가 Z1을 복소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덧셈의 그 실수의 경우에 실수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이었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1이었는데 실수에서 0과 1이 달랐는데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곱셈도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0이라는 것을 앞에서 봤는데 이 00의 한번 임의의 복소수 G에 대해서 00 곱하기 Z를 곱하면 이게 00이 되기 때문에 Z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00은 복소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1, 0. 우리가 1, 0이 지금 이게 복소수인데 실수인 복소수죠. 자, 1, 0이 1이 복소수 실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었는데 1, 0이 복소수 곱셈에 대한 항등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정리 1.18로 복소수 1, 0은 복소수 곱셈에 대한 항등원입니다. 자, 왜냐하면 곱셈에 대한 항등원 정의에 따라서 자, 임의의 복소수 Z에 대해서 Z 곱하기 1, 0은 Z가 XY니까 XY 곱하기 1, 0을 하면 이걸 우리가 그 곱셈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X 곱하기 1 빼기 Y 곱하기 0, X 곱하기 0 더하기 Y 곱하기 1이 돼서 이거 계산해 보면은 첫 번째 성분은 이거 X가 되고 두 번째 성분은 Y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년 곱하기 Z는 1년 곱하기 Z가 XY였죠. 그러면 이거 복소수 곱셈의 정의에 따라서 1 곱하기 X 빼기 0 곱하기 Y가 되고 뒤에 뒷성분은 1 곱하기 Y 더하기 0 곱하기 X니까 정리를 해보면 X 곱하기 Y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의 정의에 따라서 1, 0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임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소수 곱셈에 대한 여건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소수 곱셈에 대한 여건을 정의를 하면 이제 두 복소수 Z와 W에 대해서 Z 곱하기 W가 1, 0, 1, 0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었습니다. 그리고 W 곱하기 Z도 1, 0이 되면 그러면 이런 경우에 W는 Z의 복소수 곱셈에 대한 여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개를 곱해서 1, 0 항등원이 되면 W는 Z의 복소수 곱셈에 대한 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임의의 복소수 Z에 대해서 그러니까 00 곱하기 Z는 00임을 아는데 여기서 오른쪽이 1, 0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00에다가 어떤 걸 더해도 1, 0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00은 00에 대한 이제 복소수 곱셈에 대한 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정리는 자, 복소수 Z가 00이 아닐 때 00이 아닌 복소수 Z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곱셈에 대해서 쓰니까 Z를 극형식으로 나타내면 절대값 R과 세타를 이용해서 극형식으로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W를 절대값이 R분의 1, 그 다음에 평각이 마이너스 세타로 놓으면 그러면 W는 Z의 복소수 곱셈에 대한 여건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산을 통해서 금방 확인이 됩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 W 곱하기 Z, 이거는 절대값은 두 절대값의 곱, 평각은 두 평각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내보면, 그럼 절대값은 1이 되고 평각은 0이 되기 때문에, 자, 절대값이 1이고 평각이 0인 게 바로 1, 0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 0이 항등원이죠. 그래서 항등원이 나왔습니다. W 곱하기 Z도 절대값은 두 절대값의 곱이 되고 평각은 두 평각의 합이 되니까 절대값은 1이 되고 평각은 0이 돼서, 즉 1, 0이 되면 우리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됨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성질은 교환법칙이 있습니다. 자, 두 복소수 Z1과 Z2에 대해서 Z1 곱하기 Z2는 Z2 곱하기 Z1과 같죠. 자, 여기도 증명을 하는데 이제 곱셈이 있기 때문에 두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나타내서 증명을 하면 아주 쉽게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Z1을 극형식으로 R1 코사인 세타1 사인 세타1으로 나타내고, Z2는 절대값이 R이고 평각이 세타2이면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Z1 곱하기 Z2는 곱셈을 해보면 이것의 절대값은 두 절대값의 곱과 같고 평각은 두 평각의 합과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R1 곱하기 R2 이것이 실수인데 실수에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고, 평각 부분에서는 덧셈의 교환법칙, 실수의 교환법칙을 적용하면 두 개의 이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거꾸로 하면 첫 번째 복소수는 절대값이 R2가 되고 평각이 세타2가 되고, 두 번째 복소수는 절대값이 R1이 되고 평각이 세타1이 돼서 이게 Z2 곱하기 Z1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소수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 교환법칙 같이 덧셈과 비슷하게 우리가 극형식을 이용해서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법칙이 있었죠. 실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덧셈과 곱셈이 만났을 때 적용되는 법칙, 분배 법칙이 있었습니다. 자, 분배 법칙에서는 이제 덧셈과 곱셈이 만나니까 우리가 곱셈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극형식은 좀 불편하고 덧셈과 같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직교좌표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은 두 가지인데, Z1 곱하기 Z2 더하기 Z3, 이거는 이제 분배 Z1 곱하기 Z2 더하기 Z1 곱하기 Z3이고, 이제 반대로 Z1 더하기 Z2 곱하기 Z3도 이제 분배 Z1 곱하기 Z3 더하기 Z2 곱하기 Z3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덧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교좌표계로 Z1을 X1, Y1이라고 하고 Z2는 X2, Y2, Z3은 X3, Y3이라고 하면, 자, Z1 곱하기 Z2 더하기 Z3은 앞부분 그대로고 뒷부분은 덧셈이니까 실수부의 합, 이제 허수부의 합, 첫 번째 상분, 두 번째 상분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여기에 이제 곱셈이니까 곱셈이 조금 복잡하죠. 첫 번째는 첫 번째끼리 곱하고 빼기, 두 번째는 두 번째끼리 곱하고, 그래서 첫 번째 상분이 되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상분에다가 뒷부분이 곱해지고 더하기 두 번째 상분에 이제 앞부분이 곱해져서 이렇게 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분배 법칙을 실수의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해서 앞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앞부분을 다 따오면 이렇게 되고 뒷부분을 따오면 이렇게 돼서 이거의 덧셈과 되고, 다시 이제 앞부분은 두 복소수의 곱셈이 되고 뒷부분도 곱셈이 돼서 이게 Z1 곱하기 Z2 더하기 Z1 곱하기 Z3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뒷식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을 적용해서 하면 이제 앞부분에 분배 법칙을 보였으니까 이게 성립이 되고, 다시 교환 법칙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돼서 이제 이게 성립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소수 곱셈에 대해서도 실수와 마찬가지 똑같은 성질,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 교환법칙, 그리고 덧셈과 곱셈에 대한 분배법칙이 성립이 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